오전 10시 시내 은행 지점. 평범한 업무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또 실수했어.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젊은 직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기석 끝자락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을 무릎 꿇리진 마시오. 그녀가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자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세상에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마당 한켠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산 물뿌리개가 마당 모서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걸어가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 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며 흙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남편 박정수를 떠나보낸 지 3년하고도 2달. 처음에는 빈 침대와 조용한 식탁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텃밭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추줄기를 살살 어루만지며 옥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며느리 한서영이 양손에 김치통과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7년 38살의 그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신혼 때 마련한 아파트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었고 눈두덩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보온병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서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또렷하던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손톱을 잡고 뜯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스트레스로 생긴 잔주름이 평소보다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냐? 괜찮아요. 새로 오신 부지점장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서영이 작게 웃으려 했지만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속을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옥분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낡은 운동화 끈을 천천히 메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내 중심가 은행 지점. 옥부는 번호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로비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며느리 서영의 옆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명찰을 고추 세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많이 굽어져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도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창구 앞으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통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 계좌가 왜 이래? 분명히 입금했는데 잔액이 안 맞아. 서영은 모니터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만 몇 번째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해봐.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회색 정장을 단정히 입은 남자가 성큼 걸어왔습니다. 이재훈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갑게 굳은 미소가 떠 있었고 어조는 딱딱했습니다. 한서영 대리, 또 실수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부지점장님. 고객님 계좌 내역을 정확히 확인 중이었습니다. 고객 응대는 숫자 맞추기가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몇 번 말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고객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이재훈이 서영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금 당장 고객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서영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석 끝에서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밀렸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낡은 가방을 단단히 쥔 채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옥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하지만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업무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을 가르치려면 무릎부터 꿇리지는 마시오. 로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프린터 소리, 키보드 소리, 심지어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직원이 고객 앞에서 실수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이면 더더욱 사람부터 세워야지요. 체면으로 누르는 건 일이 아니라 괴롭히기예요. 옥부는 말끝에 힘을 주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로비 전체에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구 뒤편의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등을 조금 펴고 서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로비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부 교육 방침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그 순간 옥분이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소중히 간직해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옥분의 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가죽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통장이 빛을 받았습니다. 옥분은 낡은 통장을 창구 유리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고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주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 주시오. 젊은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보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오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다가와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큰 금액은 절차상 상급자 확인이 필요해서. 절차도 좋고 예의도 좋소? 다만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소?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잔액 67억 3,800만 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소음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펜 떨어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리고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서 있던 어깨가 축 처져 내렸습니다. 목소리도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요. 서영이 창구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등을 고추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작은 카메라 불빛들이 로비 곳곳에서 깜빡였습니다. 대기석에서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과는 크게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멀찍이 서 있던 노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은행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재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조차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리고 김 지점장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외투처럼 쉽게 걸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손바닥처럼 간단히 접히지 않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할 때 다소 엄격하게 지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엄격함과 모욕은 다른 거요. 나도 젊은 시절 직장 생활 해봤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해요. 서영이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와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까 무릎 꿇으라고 하던 분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 말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재훈을 향했습니다. 이재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장 안쪽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떠나는 것보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은 순간뿐이라는 것을.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분, 무릎 꿇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옥부는 통장을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전액 해지하겠소. 창구 직원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67억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원하시는 건가요? 사람을 깔보는 곳에는 돈도 눕히지 않겠소. 옥분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해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의서 작성, 본인 확인, 서명 날인. 평소라면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금액이 금액인 만큼 모든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이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 제대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장 재킷이 무겁게 느껴졌고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 지점장이 급하게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점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67억 원이 한 번에 해지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본점 상황실입니까? 긴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점 로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정말 대단한 할머니를 봤어. 부지점장을 무릎 꿇게 만드셨다고. 해지 수속이 마무리되자 옥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본점에서 급파된 감사팀이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감사팀장이 김지점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객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즉시 전면적인 지점 운영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사팀은 지점의 모든 기록을 세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출근 기록, 교육 자료, 상담 일지, 심지어 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서영의 지난 3개월 상담 메모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압적 지도 재발생, 과도한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저하로 업무 효율 감소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팀장은 짧게 보고했습니다. 관리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직원 인권 침해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김지점장 교체, 이재훈 부지점장 면직, 전 직원 인권 교육 실시. 통보는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구석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필로 쓴 둥근 글씨체였습니다. 서영 씨,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누가 언제 넣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글귀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점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서영 대리님, 발령 통보 드립니다. 본점 내부 통제팀으로 전속 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본점 내부 통제팀의 새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잎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이전 지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고 실수를 했을 때도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팀장이 서영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영 씨, 급하게 처리할 일은 없으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업무 파악하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서영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짓눌렸던 무게감이 사라지고 가슴 깊숙이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여전히 숫자와 관련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 업무를 통해 다른 직장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영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 씨, 이전 직장에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던데 이제 괜찮으세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영은 가방을 정리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끓일게요. 맛있는 반찬도 사가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서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분의 집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마당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손자 민준이 옆에서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은행에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어떻게 안 무섭겠니? 하지만 한 걸음만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가면 무서움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란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용기는 뭐예요? 넘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이지. 돈은 쌓아두는 거지만 사람은 일으켜 세우는 거란다. 부엌 창문이 열리고 서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저녁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 서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도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았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것에 대한 격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사랑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자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상추와 고추들도 고요한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물,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통장보다 무겁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